할아버지. 아, 잘 지내셨어요? 아, 저 지금 인사이드 스토리 녹화 와서 대본 리딩 중이에요. 아, 맞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재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할아버지 재산 아빠한테 주지 말고 저한테 바로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저 녹화 들어가야 되나봐요. 저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왜 그러세요? 아니, 할아버지한테 재산 증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왜요? 아빠한테 주는 거보다 저한테 주는 게 더 이득인데? 에? 진짠데? 맞죠, 세무사님? 아니, 저희가 이게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진짜? 그러면은 증여가 상속보다 낫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케이스별로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죠. 가족의 환경에서 사실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젊은 분들에게 증여를 제발 많이 해달라고 엄청 권해요. 왜 그러냐면 네. 한국 사회에서 스타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이 증여를 하는 게 결국은 예박적 절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중물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아 씨도 언젠가 결혼 하실 거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결혼의 평균 자금이 거의 3억 3천이래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연봉이 3,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결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 증여가 아니라 손주 증여를 엄청 많이 고민을 하세요. 손주가 마중물을 좀 가지고 스타트하면 좋겠다. 그래서 상아 씨한테 이렇게 증여하는 것도 말을 할 수도 있고. 네, 현실적인 조언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해야 한다. 근데 사실 저 때도 그랬지만 딱 신혼부부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정도의 현금이 없죠. 입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아이한테 증여를 해라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실질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제 고객분은 대부분 60세 이상이시니까. 네네네. 손주는 줘라 좀. 할아버지가 네. 손주에게 똑같아요. 직계 존속이 주는 건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주란 게 아니다. 2천만 원 주고 그걸로 이제 주식 계좌 만들어서 배당주 위주의 주식을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목돈을 주셨으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되는 건가요? 사실 상아 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취방 보증금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이다. 근데 사실상 아버지가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미래 다시 반환한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시점에서는 사실상 증여로 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받은 돈으로 자산 형성을 해버리면 그걸 이제 증여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적인 일반적인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다 추징을 하진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라는 의미는 또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빨리 주고 10년 지나면 또 초기화되니까 또 1,000만 원 줄 수 있고 또 성년이 되면 또 5천만 원 줄 수 있고. 이제 가끔 이래 생각하세요. 20살 때까지 한 번도 안 줬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 쓴 증여 공제가 많이 모여 있으니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 안 된다라는 거죠. 손주에게 증여를 해주셨는데 10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상속재산에 다시 얹어질 확률이 높은데 상속인 같은 경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10년 이내에 상속세 계산, 할아버지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했던 거 얹어지는 거는 상속인들이에요. 상속인은 누구냐면 상아 씨의 아버지예요. 자녀들이죠. 네. 그러니까 상아 씨는 지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속인 이외의자예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니까. 아까 5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건 상속재산에 안 얹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절세 방법으로 잘 재산을 분배시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이제 부에 이전을 한 거죠. 네, 한 가지 또 팁을 얻었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그 자녀가 부모님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근데 좀 시세보다는 싸게 샀습니다. 이것도 증여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네. 저가양수도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의 아파트가 시세다.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6억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너무 싸게 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3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려요. 이건 정말 아주 잘 활용하면 정말 절세를 아주 많이 할 수 있어요. 오. 네.
아버지는 그러면 이걸 10억 원에 아들한테 6억 원에 싸게 판 거잖아요. 10억 원짜리를.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10억 원으로 계산하게 돼요. 실제 받은 건 6억 원이지. 네. 근데 이제 가장 절세가 커지는 방식은 이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의 주거이자는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을 낼 수 있어요. 아예 0원을 내기 때문에 10억 원이면 세금이 0원 낸다고 해보세요. 6억 원으로 양도세 계산하나 10억 원으로 양도세 계산하나 어차피 세금은 0원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세가 있는데 이게 차익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취득세를 10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증여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 이제 시가의 30% 아니면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10억에서 6억 빼고 그다음에 시가의 30%와 3억 원, 어차피 3억이잖아요. 3억 원을 빼면 얼마죠? 1억 원이잖아요.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인데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0%니까 500만 원. 아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네네네. 그러면 상아 씨가 아버지에게 10억 원짜리 주택을 6억 원 주면서 500만 원만 내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